우리가 저번에 중앙사 분기까지가 벡터가 어떤 거였냐면, 기억나시죠, 벡터는? 근데 이제, 위치 벡터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벡터 두 개를 따지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가 하나 있다고 그죠? 여기 A, B 벡터. 얘를 이제 평행이동했어. 평행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똑같은 벡터를 하나 만들어서 CD 벡터라고 하면, 얘가 A 벡터면 얘도 A 벡터지. 그러니까 방향이 크기가 똑같으면 같은 벡터잖아. 그치? 근데 저 벡터를 어디다가 원점에다 갖다 박아버려야 돼. 원점에다가 박고 이렇게 똑같은 걸로 이렇게 하나를 박아버려야 돼. 그 다음에 이 점을 선생님이 A라고 전달해줄게. 그럼 요 A가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A에 관한 이 점의 좌표에 관한 벡터는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떤 벡터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걔를 내가 여기 가져온 거야. 가져왔어. 근데 원점에서 시작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위치, 점 위치에 대한, 점 A에 대한 이 점에 대한 위치 벡터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해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점을 시점 5를 시점으로 하고 벡터 OP는 점 5에 대해서 점 P의 위치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A에 대한 이 위치 벡터, 이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는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점 하나랑 벡터 하나랑 대응을 시켜버리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뭐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럼 다른 벡터들을 위치 벡터로 나타낼 수 있느냐? 라는 문제. 여기 A, 여기다 A를 하고 여기 B가 있다. 근데 우리는 이 A, B 벡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얘를 평행이동 시키면 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A 벡터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B 벡터라고. 그러니까 즉 A와 B에 나타내는 벡터를 A, B 벡터라고 한다면 우리는 A, B 벡터를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잖아. OB 빼기 5A 나타내기로 했으니까 여기 B 빼기 A 벡터라는 걸로 하나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를 가지고서 어떤 벡터든지 간에 다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되실까요? 그게 나와 있는 거기 두 A, B 위치 벡터를 갖게 요걸 하면 A, B는 요거다 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분점, 외분점은 우리가 배웠던 거랑 똑같아. 만약에 여기에 A가 있어. 이쯤에 A가 있고, 이쯤에 B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 A, B의 M 대 N 내분점이 P라고 해요. 이게 M대. 네. 그러면 이 벡터가 있고, OA 벡터, 그 다음에 OB 벡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우리가 OP 벡터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제 이 벡터가 A 벡터고, 이 벡터가 B 벡터다. 라고 한다면, 이 OP 벡터는 똑같아. 내분이랑. M 대 N 더하기 N 한 다음에, 바깥쪽. M이 이쪽, N이 이쪽. M이 B 벡터. N이 A 벡터.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외분, 외분이랑 똑같아요. 외분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연장선상에 이쯤에 Q가 있는데, 여기 이제 나갔다 들어오는 거지. M이 더 커서 이렇게 나갔다가 여기 M이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N이면 이 벡터 OQ 벡터는 이렇게 되면 M-N분의 똑같아. 방법으로 M의 B 벡터 빼기 N의 A 벡터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삼각형의 무게중심 벡터도 마찬가지. G도. 만약에 ABC의 위치 벡터를 각각 ABC라고 나타낸다면 얘도 전부 무게중심을 중점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갖다가 또 되게 장난을 많이 쳐. 넓이 구한다거나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을 때 내분 구했을 때 계속 계산했던 것처럼 여기도 이걸로 장난을 좀 많이 칩니다. 뒤에 가서 문제 풀면서 또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얘가 만약에 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A라는 점의 좌표가.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만약에 A1, A2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보자. 그럼 저기서 우리가 단위 벡터라는 걸 하나 만들 거거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어떤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를 가지고 나머지 벡터들을 다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이런 애를 하나 만들어. 그러니까 E1이라고 해서 E1 벡터를 하나 만들어. 얘가 뭐냐면 여기 좌표가 이제 1,0이 되는 이 좌표가 이렇게 되는 이거 하나 만들고 이쪽에 E2 벡터를 하나 만들어.
얘가 이제 0,1을 나타내는 벡터라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벡터를 이렇게 그냥 좌표로 나타냈을 때, 여기 좌표가 분명히 A1일 거고, 여기 좌표가 분명히 A2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우리가 알기로 이 A 벡터는 이 벡터에다가 이 벡터를 더하면 되거든. 두 개를 더하면 이게 만들어지지. 맞아요? 그래서 OA 벡터를 이렇게 쓰기로 한다는 거지. OA 벡터를.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게 1이니까 A1배를 했어. A1배에 2원배. A2배에 2벡터. 이렇게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 거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A 벡터를, OA 벡터를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단위 벡터 앞에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분이라고 나타낸다. 그래서 성분 좌표를 우리가 OA라는 벡터, 즉 A 벡터를 이렇게 좌표로 A1, A2라는 성분 표시로 표시하기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분이라고 하고, 그래서 A1은 X 성분, A2를 Y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표와 같이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 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우리가 아까 했었던 거. 얘가 A가 A1, A2, 얘가 B1, B2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AB 벡터가 요건데 요게 성분으로 나타내면 일단 얘에서 얘를 뺐다라는 얘기는 요 벡터에서 이쪽 벡터를 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의 좌표가 이렇게 되는 거죠. B1 빼기 A1. 그 다음에 여기의 좌표에서 여기의 좌표를 뺐다. 반대로 가는 거니까 여기가 B2 빼기 A2의 성분을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더한다 뺀다라고 하는 건 그 밑에 있는 거 마찬가지로 3번에 성분 나타낸다 A, B라고 했으면 더하기 빼기 똑같이 K에도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었던 9점 사이 거리도 이걸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고 싶어. OA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 A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 그럼 뭐죠? 여기 길이가 되는 거니까 이게 루트 A1의 제곱에 A2의 제곱이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A, B의 길이가 그럼 뭐야? 라고 하면 성분이 요거니까 루트 B1 빼기 A1의 제곱에다가 B2 빼기 A2의 제곱 형태를 이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얘기는 아닌데 이걸 이제 뭘로 계산하겠다? 성분으로, 벡터로, 위치 벡터로 계산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엄청 어렵지는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이겁니다. 내적. 자, 벡터의 내적. 이게 이제 벡터에서는 솔직히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벡터가 덧셈이랑 뺄셈은 있죠. 근데 그 덧셈, 뺄셈이라는 게 우리가 진짜 뭐 숫자에서 더하는 거랑 숫자에서 빼는 것처럼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뺀다라는 건 이렇게 성분, 벡터가 하나 만들어진다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곱하기 같은 건 없는데 이제 그거 대신에 만들어내서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고요. 나중에 이제 뭐 만약에 물리학과를 간다거나 건축이라던가 뭐 공대 계열에서 벡터를 쓰게 되는 학문에 가게 되면 엄청나게 이 내적이 중요합니다. 자, 0벡터가 아닌 두 벡터 A, B가 이루는 각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적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A 벡터라는 녀석이 하나 있다 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B 벡터가 하나 있다 치고요. 얘네들 이루는 각이 세타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A 내적 B 점을 찍습니다. 크기로 갑니다. 이건 내적 값은 숫자예요. A의 크기에다가 B의 크기를 하시고 코사인 세타. 근데 이제 뜻으로 따지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B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했기 때문에 요 길이가 됩니다. 이게 이제 뒤에 거.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만큼을 곱한다. 이런 얘기. 반대로도 쓸 수 있어요. 만약에 그냥 B의 크기에다가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요 길이의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요게 A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다? 상수입니다. 스칼라입니다. 숫자가 나옵니다. 실수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적을 하면 뭐가 나온다? 실수 값이 나온다. 여기는 벡터지만 내적을 하면
내적을 하면 실수값이에요. 덧셈 뺄셈은 그냥 팩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적을 하는 건 이거 닮은 뜻이다. 솔직히 저거는 지금 우리가 이거 왜 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풀다 보면 괜찮아지긴 하는데 나중에 저희가 이제 이걸 쓰게 되는 상황이 되면 왜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거기 밑에 보면 뭐 각이 분각일 때가 나와 있는데 쓸모없죠. 어차피 코사인 마이너스 넣으면 마이너스 나오는 거니까 그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코사인이 90도 넘어가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네들이 좌표로 나오면 그러니까 A의 성분이 A1, A2고 B의 성분이 B1, B2다. 그렇게 결정이 되면 자, 요거는 원래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증명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얘하고 얘, 즉 X 성분끼리의 곱에다가 Y 성분끼리의 곱을 더한 거랑 이게 되죠. 그래서 내적의 정의는 원래 이거고 이걸 가져와서 계산하는 게 이제 유효성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많이 필요하니까. 그럼 우리는 이 상황에서 뭘 구할 수 있게 되냐면 만약에 가장 좋은 문제는 이거죠. 만약에 두 개의 성분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인 이 세타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얘네 둘 갖다 이거 구할 수 있죠? 이거 구할 수 있죠? 예속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코사인 세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식이긴 합니다. 코사인 세타는 A의 크기, B의 크기에서 A의 내적 B 이렇게 결정된다는 이 공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걸로 삼각형의 넓이도 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되죠. 거기 나와 있죠. 4-4에.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붙는 건 당연하니까 안 할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나와 있냐면 사각함수를 배우기 전에 기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보시죠. 내적에서 진짜 많이 쓰이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수직이냐 평행이냐 이 두 가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만약에 A와 B가 수직이다. 일단은 A 벡터와 B 벡터가 0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수직이다 라고 해보죠. 그러면 간단하죠. A 내적 B는 뭐가 되죠? A의 크기 있을 거고요. B의 크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코사인 스타가 되는데 얘가 뭐가 되죠? 0이 되죠. 얘가 0이 되죠. 이건 뭐다? 피하충을 0이 아닐 때죠. 코사인 값이 0이기 때문에 수직이거나 수직이면 0, 0이면 수직 이렇게 왔다 갔다. 평행하면 어떻게 되냐? 평행이라는 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평행할 거냐 아니면 하나는 다른 방향으로 갈 거냐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의 평행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A 내적 B가 그냥 선생님 얘가 같은 방향이면 코사인 세타가 1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만약에 세타가 0인 경우도 있지만 세타가 파이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뿔막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면 요거 마이너스면 여기 플러스면 여기 결정됩니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줍니다. 저거를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마이너스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이따 하든지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문제를 몇 개 풀어볼까요? 공간도형은 금방 해. 공간도형은 몇 개만 외우고 몇 개만 풀면 끝나.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내적 요거 얘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 근데 뭐 교과서 문제만 잘 풀면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 수준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자, 62페이지 유형을 몇 개 보겠습니다. 엄청 어려운 것만 볼게요. 쉬운 거는 안 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정리할 게 몇 개 있어서 보고 하면서 가겠습니다. 383은 괜찮죠? ABC라고 하면 이걸 ABC로 나타내라고 하는 건데 뭐 이게 연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뭔지 알지? 아니면 되지 않나? 해볼게요. 이렇게 2의 AC 벡터에다가 BC 벡터 이거는 이렇게 하는 얘기죠. 2배의 OC 벡터 빼기 5A 벡터 그 다음에 OC 벡터 빼기 5B 벡터 이렇게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EC니까 3C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플러스 3C 벡터 하나도 안 씁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386도 마찬가지. AB의 위치 벡터를 각각 AB라고 하고 선번 A, B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의 위치 벡터를 P. 그럼 P는 이거죠. P는 2 더하기 3. 자, 2에다가 AB니까 2에다가 B를 쓰셔야 돼요. 3에다가 A를 써야겠죠. 그 다음에 3대2로 외분하는 점의 Q. 3대2. 3의 B. 빼기 2의 A. 이렇게 점이죠. P 플러스 Q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조심. 항상 벡터는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따로따로 써줘야 돼요. 5분의, 이렇게 쓰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5분의 2를, 여기는 뭐 그냥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의 A. 더하기 30배. 해야 되겠죠? 둘이 더하시면? 어려운 건 아닌데, 연습시키는 거 같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내분의 문제를 가지고서, 그 밑 389번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내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 삼각형에서 장난을 쳐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OAB에서 OA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P고요. 그 다음에 AB의 중점을 Q라고 할 때 PQ는 이거다 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어렵나요? 생각보다 쉬워요. 보세요. 그냥 삼각형이야. 어떤 삼각형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5예요. 여기가 A고. 벡터 B.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중점이 Q. 이렇게 땡땡. 그 다음에 P가 여기를 3등분 했죠. 1대2니까.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 벡터를 나타내고 싶다는 얘기죠. 얘가 AB 벡터에 대해서 나타내고 싶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볼게요. OA 벡터를 이걸 A라 하고, 이걸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점 찾고,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이거 하면 되거든요. OQ 빼기 OP를 하면 돼요. 근데 OP가, 이거 뭐예요? 중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죠. 얘가 AB의 반, 2분의 1의 A. 2분의 1의 B. 이렇게 되고, 빼기. 자, OP는 A의 3개 중에 하나. 3분의 1의 A 팩트. 이렇게 결정이죠. 6분의 1의 A 팩트. 2분의 1의 B 팩트.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돼요. 나는 이렇게 구하는 걸 많이 연습시키거든요. 자, 이게 뭐야? BA나 AB, 아니면 AB로 가죠. 그래, 근데 뭐로 지었냐? 왠지 오세요. AB 벡터를 하나 구해요, 이렇게. AB 벡터는 쉽죠?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B 빼기 A잖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괜찮아요? 그럼 잘 봐, 얘들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니, 여기서 여기 가면 되면, 그럼 나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는 거야. PA가 뭐예요? 그러니까 PQ를, 야, P에서 A 갔다가, A에서 Q 갈래?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PA가 뭐야? 요게 3개 중에 2개죠. A에. 3분의 2의 A에서 더하기 이게 AQ가 뭐예요? 요거의 반띵이죠. AB의 반. 그리고 이게 2분의 1의 B 빼기 2분의 1의 A 이렇게 계산하면 답은 똑같습니다. 표현하신 대로. 선생님은 저런 방법들을 조금 연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기 갈 거야. 뭐 그냥 원리 원칙대로 구해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내분 벡터와 외분 벡터를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저런 형태들로 계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 뭐 무게중심 해볼까요? 흥부이. 자, ABC의 위치 벡터가 아까 ABC라고 할 때 무게중심이 G예요. 그러면 G의 벡터 OG는 뭡니까? OG는 3분의 1의 A 벡터, 3분의 1의 B 벡터, 3분의 1의 C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P, A 1대2는 P는
자, 1대 2예요. 그러면 1 더하기 2 있으시고 1에 B, 2에 A 이렇게 돼서 이게 3분의 2의 A 벡터 더하기 3분의 1의 B 벡터겠죠. A, B를 1대 2로. 자, GP라고 되어 있습니다. GP. OP라고 쓰자. 얘가 뭐예요? 네, OP 빼기 OG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어렵진 않은 것 같죠? 그래서 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문제는 395번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395번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390. 자, 평면 위에 점 P와 삼각형 ABC에 대해서 그냥 삼각형을 하나 그려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상관없어요. A, B, C를 하나 그립시다. P가 2위에 어디 있대? 근데 이걸 만족하야 돼. 2에 P, A. 그 다음에 4에 PB. 그 다음에 PC가 BC야. 이렇게. 뭘로 할까?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B로 할까? 아니면, 자, 그럼 점 P는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이게 성립이 돼 있네요. 자, 점 P가 AB 어딘가에서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C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시. 이러면, 이 C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아요. 0 따로 잡지 말고, 원점. 어제도 이러다가 멈추잖아요. 보죠. 자, 전부 C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바꿔요. 2에 CA 빼기 CP. 그 다음에 4에 CB 빼기 CP.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CP. 그리고 여기는 CB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요. 그 다음에 CP만 다 오른쪽으로 넘겨요. 얘가 다시 이쪽 넘어왔으니까 여기는 2배의 CA에다가 또 4개인데 얘가 하나 넘어왔으니까 5개의 CB가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2개에다가 4개에다가 이렇게 7개? 7의 CP가 됐죠. 그럼 끝났죠. C에서 시작했는데 CA랑 C, 그러니까 7로 나눠버려요. 7분의 2배의 CA 5배의 CB가 CP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지. 여기서 이렇게 온 건데 여기가 5대 2인 거지. 그래야 얘랑 얘랑 곱해서 얘랑 얘랑 곱해서 여기가 2가 여기가 5가 오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P가 AB 위에 있으니까요. 근데 AB 위에 없는 케이스가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인데 특히나 이제 397번 같은 경우나 이런 398번 같은 경우 이런 게 좀 어렵죠. 자, 399를 볼까요? 얘가 되게 유명한 애입니다. 선생님이 이걸 하나 정리를 해드리죠. 그거를 풀면서 399번 보죠.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399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뭐 정삼각형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정삼각형 대해서 정삼각형에 대해서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인데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변의 길이가 3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M이요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N도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럴 때 AP라는 애가 M에 AB가 되고 N에 AC가 되면 이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잘 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 AB의 M이 요 사이에 있다라는 건 얘가 나타내는 애가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죠. 여기 왔다 갔다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M배에 따라서 M이 0이면 여기 붙어 있을 거고 N은 여기 붙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가 나타내는 것도 AC의 어딘가를 나타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평사가 돼서 이렇게 더해져서 이 벡터가 돼서 여기에 P가 나타나요. 그치? 그럼 생각해봐. 자, 봐봐. 내가 여기다가 얘를 결정했다? 그럼 얘가 움직이니까 여기를 쫙 채우고 올라가지. 이 선이 쫙 생기지. 짠짠짠짠 P가 이렇게 만들고 올라가죠. 얘가 여기 섰으면 이게 쫙쫙쫙쫙쫙 올라가고 여기 섰으면 이게 쫙쫙쫙쫙 올라가죠. 그럼 여기 꽉 채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저게 그림이 요게 만약에 선이 짧게 그릴게요. A, B고 요렇게 해서 요게 AC면 이렇게 평사를 만드는 마름모가 되겠죠. 왜냐면 정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 두 개를 맞춘 마름모 형태가 되는 요 위에 어딘가에 P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1이고 둘 다 1이면 요 끝에 갈 거 아니에요. D가 1, D가 0이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M이 0이고 N이 0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M이 1이고 N이 0이야. 여기는 M이 0이고 N이 1이야. 여기는 M이 1이고 N이 1이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전체를 채우게 됩니다.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럼 끝났죠? 자, 요 삼각형의 넓이 얼마야? 4분의 루트 3의 a제곱이잖아요. 그럼 이게 두 개 있을 테니까 이게 2분의 루트 3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좀 추가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변형을 한번 해보죠. 저게 아니더라도 어떤 이렇게 벡터가 하나 있고요. 선생님 여기 OA라고 하고 여기가 A 벡터라고 하죠. 여기 B랑 하고 여기 이렇게 벡터라고 하죠. 첫 번째 제가 한 것처럼 만약에 어떤 OP 벡터를 첫 번째로 쓰죠. OP 벡터를 n배의 A 벡터, n배의 B 벡터라고 한번 해보죠. 그 중에 첫 번째 만약에 지금 방금 한 것처럼 M 1, N 1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뭘 나타낸다고요? 네, 이렇게 형사 위에 묻은 점이 된다는 거죠. 형용사 면역. 이거는 전부 만들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 조건을 하나 선생님 더 넣을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이렇게 M이 되고 뒤에 안 붙여도 상관없게 끝하려면 이렇게 된 다음에 M 플러스 N이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더해서 1이었다는 건, 자, 보세요. 여기를 내분했다는 거죠. M대. M대, 얘가 밑이 M대니까. 다시, 여기 밑에 M 플러스 N을 이렇게 장착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는 OA 대 A, B를 뭐? N 대 N으로 내분한 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3분의 AB가 됩니다. 요거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여기다가 추가로 이번 다시로 만약에 똑같은 조건에서 M하고 N이 양수야. 이렇게. 근데 M 플러스 N이 당연히 양수겠죠? 이렇게 잡아버리면요. 이 삼각형이 되는 거죠. 작게 되면. 이 삼각형 OAB가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세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만약에 세 번째로 가면 얘가 없다고 치자고요. 그냥 n 플러스 n이 1이에요. mn이 음수일 수도 있죠. 그럼 뭐가 되냐면 직선 AB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A가 하나가 양수가 하나가 음수면 외분점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결정해요. 좀 더 있어요, 원래는. 근데 한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대부분은 풀립니다. 저거 기억해주세요. 저 형태 문제. 많이 나와요. 그 뒤에 나오는 문제들이 다 대부분 저런 형태일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거기 402번도 나와있죠.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던 거. 이런 거. 그거 조심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403번은 계산이라서 넘어갈게요. 연산들은 안 하겠습니다. 역시 유형 8번도 연산 같은 거는 안 할게요. 그냥 위치 벡터, 평행 벡터의 크기, 평행이다 뭐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416번도 쉽죠? 유형 11번 한번 볼래요? 이게 무슨 얘기죠? 420번. 이런 자체 방정은 지금 우리한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 A가요 4,0이고 B가요 0,2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 있어요. P A 팩터 더하기 P B 팩터의 크기가 3이야. 그러면 얘가 나타내는 드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보는 케이스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P라는 좌표를 우리가 x, y라고 잡죠. P가 x, y라고 잡으면 자, P의 A 팩터는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5a 빼기 5p니까 성분으로 따지면 이거잖아요. 이게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고요. PB 팩터는 마이너스 x 2 마이너스 y가 되죠. 그럼 PA 더하기 벡터 PB는 벡터는 4 마이너스 2x 2 마이너스 2y가 되죠. 그게 크기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즉 크기래. 그러면 4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2y의 제곱이 3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성분의 크기니까요. 이거를 그대로 양변을 제곱하면 2를 벗겨서 풀면 이렇게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앞에 4가 나왔기 때문에 4분의 9가 됩니다. 이게 R제곱이기 때문에 둘레는 얼마냐면 반지름이 2분의 3이에요. 둘레는 3파이로 결정됩니다. 넓이가 아니라 둘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자체 방정식 이런 것들은 좀 어렵다. 자, 내적으로 좀 가볼까요? 예, 이것도 상학함수가 좀 많이 쓰이거든요. 우리가 상학함수를 안 배웠으면 상관이 없는데 상학함수를 다 배웠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상학함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끔 코사인 법칙이라든가 사인 법칙도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되게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여나 이제 기하를 선택해서 모의고사를 풀면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럴 정도로 나오진 않아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가 루트 6이고요. AC가 루트인 삼각형 ABC의 선분 ABC를 지름으로 하는 내접할 때에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삼각형이 내접하면 여기 직각이죠. A가 여기가 B고 여기가 O고 여기가 C래요. 근데 이제 거기서 벡터를 이렇게 나타냈어요. 이렇게 방향인데 여기 루트 6.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나타냈죠. 그래서 여기가 루트 2. 자, 그럴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A5 내적 AB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뭐 엄청 어렵진 않아요. 자, 요각을 구하는 게 우리한테 어려울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네, 이거 더하면 8이거든. 이게 2루트 2에 여기 루트 2, 여기도 루트 2죠. 여기가 루트가 되고 여기가 몇 도가 되냐면 여기 그림을 냈다 한 분에 정상격이 됩니다. 여기가 3분의 파이예요. 여기가 6분의 파이겠죠? 그럼 끝났죠. 얘는 5의 길이가 루트 2, 루트 2 곱하기 5의 길이가 루트 6, AB 길이가 그 다음에 사인 6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어려운 건 한 427번 같은 경우 그런 게 조금 어렵죠. 자, 428 역시 안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좌표만 성분만 잘 표시해서 내정만 하시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내가 얘기했다. 삼각형 문제가 나오면 조금 우리한테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도 해볼까요? 또 자체 방정식 433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야. 자체 방정식. 이렇게 뭐 변수 잡아서 구하는 거 이런 거요. 자, 원점이 있고요. A가 3,5고요. B가 6,10입니다. 이거 삼각형 아니죠, 이거. 한직선상에 있어요. END. 봐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가 3,5야. 여기가 딱 두 배가 여기 A를 B면 여기 6,10이잖아. 이 정도는 뭐 눈치껏. 그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AB 벡터에다가 내적 OP를 했어.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34가 되면 P가 있다. OP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합니다. P의 좌표를 성분을 x, y라고 하면 네, OP의 성분이 만약에 x, y라고 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 요거의 최소값.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뭐가 생각나야 될까? 이게 생각 안 날 수 있다는 얘기. 봐봐. 내적하면 AB가 솔직히 이거랑 같기 때문에 AB 벡터가 B 빼기 A라서 여기 3,5 똑같아요. 이게 5A야. 그 다음에 OP를 여기 잡았으니까 내적을 합시다. 그럼 3x 플러스 5y가 34예요. 이거에서 이거 구하는 거 어떻게 해? 한석이가 더 어려워. 코시시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코시시벌 기억나? XY가 양수인지 무슨지 모르잖아. 이거 AX 플러스 BY의 제곱은 A제곱에 B제곱에 X제곱 플러스 Y제곱보다 작아요. 코시시벌.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기억 안 난다니까. 그래서 3x 플러스 5y의 제곱인 34의 제곱은 자, 3의 제곱에다가 5의 제곱 하시고 이게 34잖아요. 그죠? 여기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이게 딱 34거든. 34를 나눴으니까 이렇게 되죠. 최소값이 9.34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약간 이런 느낌? 네, 435번 안 해도 되죠. 내적인데, 분배법칙이랑, 이거 아까 설명 안 했구나. 내적도 분배법칙이랑 교환법칙 다 성립합니다. 그거 설명 안 했구나. 내적에서. 너 왜, 그거 안 했지? 내적도, 이렇게. 요거를 설명해주고 가야지.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A 내적 B가 B 내적 A랑 같고요. A에다가 B 내적 플러스 C를 할 거면 이렇게 내적 더하기 A 내적 C가 됩니다. 네, 다 성립을 합니다. 상수 계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이건 아니구나. A 내적 A는 뭐예요? 이게 요거의 제곱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둘이 이루는 각이 0이기 때문에 코사인 0이 1이라서 그렇게 결정이 된다는 것만 아시면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곱셈 공식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엄청 어렵지는 않으니까 해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해볼까요? 어떤 거냐면 439번을 한번 해봅시다.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439. 자, 벡터 AB에 대해서 A의 크기가 1이고요. 그 다음에 B의 크기가 2고요. 왜가 나와 있죠? A 빼기 B의 크기가 루트 3이다. 나와 있을 때. 자, 우리가 구하는 게 요거에다가 요거 형태의 값이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뭐가 필요하나요? A 내적 B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위에 얘부터 계산하고 어떻게? 3은 제곱해서 빼기 B의 제곱 이렇게 쓰시고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지. 저기는 뭐 쓰는 거야? 이렇게 둘이 내적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내가 분배법칙을 성립한다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배에 여기 절대값하면 안 돼. A 내적 B가 되고 그 다음에 B의 내적이 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봐봐. 얘랑 얘가 얘가 3인데 얘가 1이고 얘가 4야. 그치? 1 빼기 2에 A 내적 B 더하기 4 이렇게 돼. 이게 5란 말이야. 그래서 A 내적 B가 1이 됩니다. 이걸 하나 알아냅니다. 그럼 자 여기 계산할까요? 여기 이렇게 되죠. 내적하면 A의 크기 제곱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랬잖아. 아까 곱셈 공식이라고. 아까. 그냥 A 내적 B가 나오고 빼기 2배의 B의 크기씩 이렇게 나와요. 대입하시면 돼요. 1 들어가고요. 그 다음 1 들어가고 빼기 4 마이너스 됩니다. 이런 느낌. 그냥 곱셈 공식처럼 푸시면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이거 한번 적어주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들어와 앉아있어도 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각이 이루는 거 한번 해볼까요? 443번, 443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내적에서 생각보다 많이 쓰는 녀석이 이 녀석입니다. 두각이 이루는 거. A가 2분의 3,2고요.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2분의 1,1이다. 이게 대해서 A 더하기 B를 가지고 그 다음에 A 빼기 B를 했을 때 얘네들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죠? 이 더하면 여기가 1,3이죠. 빼버리면 여기가 2,1이에요. 두 각이 이루는 크기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자, 코사인 세타. 일단 둘의 크기를 구합니다. 크기면 루트 10, 루트 5 이렇게 되고요. 위에는 내적 띵띵 2 더하기 3 이렇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죠. 밑에는 크기, 위에는 내적 각각. 그래서 여기가 얼마야? 루트 2분의 1이 남죠. 여기 5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런 거. 되셨죠? 근데 질문이 있어. 이건데 왜 각을 하나만 답을 해? 코사인이면 답이 2개 나올 수 있잖아. 들어가 있어도 돼. 그치? 절대 못 나오고 180도를. 여기서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딱 그냥 코사인은 그냥 딱 결정돼 버리는 거야. 스트레스 그건 안 받으셔도 된다는 얘기죠. 사인이 나왔을 때 우리가 뿔말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코사인은 전혀 무관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446번도 비슷한 얘기인데 한 번 더 해볼까요? 아까 그러니까 저거랑 이거랑 합친 거야. 439랑 433 합친 겁니다. 자, A의 크기가 루트 2. 그 다음에 B의 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B의 크기가 얼마냐면 루트 10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 B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했단 말이죠. 얘네도 있잖아. 봐봐. 자, 아까 내가 얘기했지. 코사인 이거 외워야 된다. 여기가 A의 크기에다가 B의 크기에다가 뭐만 있으면 된다고? A 내적 B만 있으면 된다고. 이거 외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 분자만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방법 더 해보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10은 A, B의 크기의 제곱. 얘가 뭐라고? 자, 내적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랑 똑같은 거야. 일단. 그래서 이게 쓰길 때만 조심해야 돼. 나중에 이걸 이렇게 절대값 쓰면 큰일 난다.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여기서 되게 많이 감점당해와. 서술형이. 우리가 서술형 없지 않냐? 그럼 그렇게 될 문제가 될 일은 없지.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다 넣으세요. 10은 2고요. 2에 A 내적 B 하고 여기 4겠죠. 넘기면 얘가 그럼 2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2 루트 2에다가 2하고 여기도 2가 되는 계산하시면 할만하죠? 자, 유형 19로 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직선의 방정식까지 거기까지만 풀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인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직방이랑 원방하고 공간 도형 조금 더 할게요. 다음 주에는. 그때까지 여기까지 다 풀어오세요. 설마 그 정도까지 풀어오겠지. 이제 막 문제 안 풀어도 시험 잘 보니까 막 문제 안 풀고 막 그러는데 힘듭니다. 자, 450번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요 유형까지 풀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P가 3,A-2고 Q가 B,2고 R이 4,6이에요. 이렇게 돼서 P랑 Q는 서울수직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Q랑 R은 평행하다.
A 더하기 B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Q랑 R이 평행하다라는 건 그냥 예전 걸로 구하셔도 돼요. 이거는 뭘로 구하냐면 Q가 뭐 K 베이 R 벡터 이런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계산하면 수직이니까 P랑 Q를 내적해요. 그러면 3B 플러스 2A 마이너스 4가 0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비율이 똑같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B가 바로 나와. 봐봐. 몇 배야? 3배지. 여기서 3배 있을 거 아니야. B가 이렇게 더럽게 나오냐? B가 3분의 4예요. 여기다가 집어넣지. 그러면 A가 0이네요. 이렇게 바로 나오면 여기 문제가 되죠. 이렇게 애매하게 나오냐?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오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454번 있어.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효과, 원의 방정식 정리하고 끝낸 다음에 이제 다 줬다잉. 그 다음에 위치관계 하겠습니다. 삼수선의 정리까지 들어간다고? 정사형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네 그럼. 알아와. 알겠지? 그 다음에 요거 풀고 교과서 문제 풀면 됩니다. 공부하다가